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조용했던 엘레바, 그러니까 HLB의 자회사 엘레바도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뭐 연구나 임상 뭐 이런 건들 때문에 사실 그 HLB나 또는 엘레바나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HLB도 그렇고 지금 엘레바도 그렇고 본격적인 홍보가 좀 시작된 느낌을 좀 받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26일부터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HLB는 응원을 많이 보냈는데 엘레바에는 응원을 좀 많이 못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엘레바 파이팅이라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엘레바 파이팅. 그죠? 네, 그래서 HLB뿐 아니라 역시 그 핵심인 엘레바도 홍보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되니까 엘레바도 파이팅 하라는 응원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숏 커버링 같은 경우가 나온 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자, 어느 정도 있었던 그 어떤 물증,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숏 커버링이 있는 날은 어떤 특징을 좀 보이는가, 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기준선은 다시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관점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이죠.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 관점에서 HLB와의 연관성을 같이 가지고 한번 시장 관점에서 HLB가 해가 되는지 또 득이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요즘 그 조정장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화끈하게 실어가지고 매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비중을 확 실어보는 것도 이런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HLB는 물론 이제 갖고 계신 거고 그 이외에 한 종목 매집주에서 여러분들이 그 큰 대박 수익을 한번 내는 그런 매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매집주도 한 종목 제가 영상 후반부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HLB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엘레바가 홍보하는 그 기사건이 잘 나오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글로벌 헤어 컨퍼런스에서 엘레바가 HLB 간암 신약 리보 캄렐리주맙, 네, 요거를 그 발표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예, 시점은 이제 26일부터 28일까지예요. 네, 뉴욕입니다. 켄터 피츠제럴드 글로벌 헤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네. 자,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리보 캄렐리주맙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엘레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요즘 잘 홍보하는 그 기사건이라든가 또는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제는 뭐 파일링까지 된 상황에서 홍보에 대한 그런 건도 서서히 좀 나타나는 그런 기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신약 신청서 파일링 제출한 거, 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 나왔고요. 승인 목표 날짜 5월로 내년 5월로 잡고 있는 거, 이 정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엘레바의 그 정세호 대표가 홍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높이 사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거지만은 10월 달에는 이제 에스모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10월 20일. 그때는 또 그 전에 이 건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세를 한번 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HLB의 코스피 이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보니까 이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당장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건으로 해서 시세를 더 내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꼬리 부분인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공매도가 일어날 때에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공매도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공매도량이 얼마나 터졌는가. 9월 22일에는 2만 8천 주로 엄청 줄었어요. 공매도 비중이 6.2%로 엄청 줄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새로 공매도 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미 공매도 친 것을 상환하는 거 그러니까 숏 카버링이죠. 숏 카버링 하는 것은 우리가 알 길이 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매도량이나 그 공매도 비중, 이건과 같은 그 공매도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이 공매도 비중이나 공매도량이 급격히 줄었을 때는 이런 날은 대개 공매도가 상환, 즉 숏 카바링이 된 날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좀 보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변수는 외인 매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외인 매수, 순매수에는 공매도 환매수한 것도 포함이 된다. 그죠?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외인이 공매도 할 때는 외인 매도도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죠? 근데 9월 20일에는 외인들이 39,000주 정도 순매도를 했다. 이거는 뭐 숏카바링이 안 일어났다기보다는 순매도 규모가 좀 줄었다면은 숏카바링이 어느 정도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하고 이 외인의 순매도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숏카바링이 어느 정도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걸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가도 이제 양봉을 만들고요. 공매도 숏카바링이 어느 정도 9월 22일에는 좀 들어왔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숏 카버링은 표시가 안 나지만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환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감안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차 잔고죠. 대차 잔고 같은 경우도 이게 빨간 선입니다. 좀 최근에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다가 이게 언제입니까? 9월 20일, 9월 21일에는 조금은 늘긴 했네요. 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빨간선 대차 잔고는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사실 그 공매도가 상환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타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차는 있죠, 시차. 네, 시차는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어떤 그 공매도 상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변수 정도로 볼 수 있겠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주가 모양, 그죠? 네, 그것까지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중요하진 않죠. HLB라는 좋은 몸통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나 대차와 같은 작은 꼬리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지만 어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그 감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인은 딱 두 가지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좀 아직도 지속될 수 있는 건의 매파적 발언이 나온 것이 이틀간 주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HLB도 그렇고 다 타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산 로보틱스가 청약이 어제 오늘 있었죠. 청약 자금이 이쪽으로 엄청 몰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한 3조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몇 조 또 들어가서 증시 자금이 이쪽으로 빨려 버리니까 HLB나 다른 종목을 매수할 자금이 좀 많이 격감이 된 겁니다.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기억하실 겁니다. 걔도 이제 증시 자금의 블랙홀이 돼가지고 그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HLB도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런 건들이 작용이 돼서 좀 밀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HLB가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매수세가 그쪽 그 두산 로보틱스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청약이 오늘 마감이 되니까 아무런 이제 상관이 없고 환불 일정이 있죠. 그래서 환불 들어온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는 다시 반전할 수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봐서도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볼 때 HLB가 전체 시장 관점에서 그리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FOMC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매파적 발언은 이틀 동안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줬거든요. 네, 그러면 많이 이제 반영이 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주식 시장은 악재가 있으면 좀 충격을 받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올라버리죠. 네, 그게 주식판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FOMC하고 두산 로보틱스 청약이 끝났다는 점이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그 기준을 잡는다면은 이 2만 7천 원대인가요? 네, 그죠? 2만 7천 원대 근처. 네, 이 라인대는 그 무너지면은 사실 밑으로 더 밑갈 수는 있지만 이 라인대가 엄연히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만 7천 원대 라인이 완벽히 종가는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물량을 유지할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매지온처럼 화끈한 모습이 엣지를 보이면서 시세를 위쪽으로 끌고 가는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매지온은. 그런 패턴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전체 시장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하자면 이제 HLB도 그 성장주지 가치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향도 좀 받은 거라고 봅니다. HLB가 무슨 악재가 있어서 지금 이제 밀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레바가 언플이나 홍보를 드디어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좀 보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엘레바도 HLB뿐 아니라 엘레바도 응원을 좀 팍팍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응원 문자는 엘레바 파이팅이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많은 응원 문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엘레바나 HLB 그러면 다시 힘을 낼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HLB의 신약 승인 건이 뭐 하자가 있어요. 지금 통과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통과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동양 그 업체의 파일링 이후 성공 확률 92%라고 하나금융투자 제가 확률 분포를 보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걸 믿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엘레바 파이팅이라고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여하튼 간에 우리가 그 HLB 실시간 정보와 실시간 사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주식판은 순간적인 시세가 나면서 갑자기 변화하죠. 이 HLB에 대한 모든 정보는 HLB라고 문자를 상단으로 전화번호로 주시면 갈증이 많이 해소되시고 매매하실 때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HLB라고 좀 많이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요. 뭐 이런 것들이 그 100% 무료니까 전혀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네, 응원 문자도 좀 엘레바 파이팅이라고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 좀 드립니다. 뭐 좋은 소식이나 그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그럴 재료들이 나오면 제가 상당히 빠르게 영상에서도 올려드리고 있죠. 네, 많이 도움 좀 받으시고요. 엘레바 파이팅이라고 응원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조정장에는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비중을 실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 종목 백화점처럼 늘어나 봐야 돈이 안 되고 다 같이 밀리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장에는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이 매집주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매매 하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약속드린 대로 제가 9월 달에 그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뭐냐면 무상증자가 500% 이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1의 포인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기차 신규 사업을 이미 진입한 전기차 2차 전지 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섹터는 이쪽에 지금 현재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진출 초입 단계로 미국 법인을 완전히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가 IPO가 임박한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저 잡주 뭐 1,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아니고요. 3만 원에서 한 7만 원 선 정도.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무실적 면에서 벌써 우량하다는 것을 주가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최근에 옛날부터 매수한 게 아니라 최근에 집중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이 가능한 거예요. 매집주는 항상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여기서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걸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잠깐 제가 어떤 참고적으로 월봉을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의 종목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과거에 대여섯 배 시세를 쉽게 단기간에 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되게 이제 이런 정도 전력이 있는 종목들은 되게 끼가 있는 종목이죠. 네,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정도 패턴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죠. 네,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요즘 무상증자 그 한기업들이 크게 시세 내는 종목들 많이 보셨죠? 미래산업, 네,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한 세 더블 정도 나고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500% 정도 증자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과거에 생각나실 거예요. 노터스라고 아시죠? 노터스. 그러니까 지금은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배 시세 터졌어요, 여러분. 자, 800% 정도 무상증자 해가지고 3,000원에서 45,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냈잖아요. 그죠? 15배 정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상증자 기업들의 시세 폭발은 무섭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강 ILI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조강 ILI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서너 답을 났나요? 네, 그 정도 시세를 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죠. 그죠? 네,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싼 거 잡아서 무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더 밑구덩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저는 무상증자가 500% 이상 정도 가능하면서도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일단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장 주식 수도 얼마 안 돼요. 1,000만 주에서 2천만 주 사이기 때문에 되게요. 여러분들 그 좀 큼지막한 기업이 상장 주식 수는 되게 1억 주까지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니 뭐니 해가지고 유상증자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장 주식 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장성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장성이 조금 결여된 기업인데 이 건 때문에 성장성이 크게 급증을 한다는데 포인트를 두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이 무상증자 500%를 하는데 사실은 이 무상증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뭐 힌트를 드린다면은 유보율 가지고 우리가 되게 평가를 하죠. 뭐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을 합한 거. 그러니까 기업에 얼마나 현금적 여유가 있느냐. 네, 이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 유보율 자체가 한 5,000%에서 한 2만% 사이에 있는 종목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는 한 세 더블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무상증자를 이제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잡은 건데 그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격 요건이 이제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끼가 있다는 종목.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전기차 이 신규 사업은 이미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업체예요. 그리고 벌써 현대차 그룹의 장장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막 임박했다 이거예요.
네. 자,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임박됐기 때문에 이 건을 특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8천억 정도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천억 정도. 네. 자, 요 정도면은 이 모멘텀도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나게 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한 30%, 20%, 40%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인잡은 거의 안 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미국 법인 XXX 홀딩스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매출은 현대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권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번에 설립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회사 IPO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이 자회사가 바로 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 이쪽 애들이요. 최근에 특징적인 거는 자본금을 축소했어요. 소위 감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적이 나빠서 감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주식을 줄이려고 감자를 했어요. 대개 이렇게 주식을 줄이는 것은요, IPO 하는 기업들이 대개 사전 작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본금을 벌써 줄이면서 이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의 상장이 바로 임박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IPO 건도 지금 이제 임박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외인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집을 예전부터 한 게 아니고 최근에 한 8월 말부터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입이라고요. 얘네들이 미리 많이 사줬다면 이미 주가는 올라갔거나 또는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근데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패턴이 상당히 저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할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월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뭐 다른 거 보여드리면 좀 아무래도 너무 티가 나죠. 월봉으로 보면은 과거에 한 2, 3년 전에 대여섯 배 시세를 냈다고 그랬죠. 제가 대여섯 배 시세를 낼 정도로 상당히 한번 움직이면 엄청난 끼가 다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 3배 정도만 봅니다. 3배 정도만 보지만 과거에도 보면 한 대여섯 배 시세 냈던 종목이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단계죠. 월봉상으로 쌍바닥이야. 월봉상으로. 보이시죠? 네, 충분히 보이시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매집을 해서 대박 시세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집주잖아요. 매집주. 여러분,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주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 날에 걸쳐서 비중을 엄청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100%라고 볼 때 한 최소한 50% 정도는 이 종목으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승부를 보는 거예요. 총 계좌 수익률은 주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당연히. 뭐 5% 10% 사가지고 할 종목이 아닙니다. 대개 한 50% 이상은 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죠? 제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포인트가 무상증자 500% 이상 가능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메뉴 상단 전번이 있죠. 여기다가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이건 뭐 무료죠. 무료입니다. 유료가 절대 아니에요. 매집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막바로 매집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매집주를 달랑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관리를 합니다. 케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종목 우리가 팔아서 진짜 수익을 완전히 챙길 때까지는 제가 케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매집주 꼭 한번 잡으셔서 대박 시세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 매매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